5년 만에 세상에 폭로한 남편의 진짜 얼굴. 아내 이야기가 모두 사실일까? 남편 차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차 씨가 주말이면 빠짐없이 나온다는 교회. 아니 교회까지. 이곳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이분이 지금 차 씨입니다. 아까 사진으로 본 그분 맞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차 씨는 아내의 주장에 할 말이 많다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거짓 없이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절대 거짓 없이 얘기합니다. 진실만 좀 해줬어요. 진실을 제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1995년경부터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다고 95년. 해요. 이때 망치로 머리를 맞고 실제로 기절한 적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도 안 다니고 좀 저기하고 와일드하게 살았었어요. 근데 20년 전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로 폭행을 해서 기절한 적이 있으시죠? 전 부인이. 20년 전에요. 그러니까 있으시죠? 네. 그때 선생님이 장모님한테 전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때려놓고 한번 와보라고. 그랬더니 그냥 애가 기절해서 그냥 몰라. 업고가 또 이렇게 흔들고 몰라요. 2003년 술병으로 기절할 때까지 맞고 갈비뼈까지 부러졌다는 아내 주장에는 어떤 입장일까? 춤추러 다니는데 그런 데를 다니고 다른 남자하고 같이 다닌다는 거 택시 대절해가지고 미행을 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미행한 게 아니에요. 잠복도. 근데 현장을 잡은 건 아니시잖아요. 그걸 직접 보신 건 아니에요. 예. 의처증 있네요. 당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은 모텔에 감금까지 했었는데요. 이때 그럼 어느 정도로 부인을 폭행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엄프만 넣었지, 엄프만. 엄프로 병으로 막 내가 바닥을 내가 치고 그랬죠. 병으로 가격 소주병. 발로도 차고 목에서 피가 다 났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머니 주장이 아니라 그건 형수님의 얘기인데요. 그래요? 들어갔더니 이미 침대고 피바다고. 저 동생은 다 다치고 머리야 얼굴이야 다 다치고 진짜 무서웠어요. 나도 들어가서 큰 소리는 쳤지만 무서웠어요. 몰라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근데 제가 이성을 잃었던 건 사실이고 그때 결혼 생활 내내 반복되는 폭력에 차 씨의 외도 문제까지 불거져 2013년 두 사람은 이혼을 했습니다. 아니, 차 씨가 바람까지 핀 거예요? 참. 그런데 1년 뒤 둘째 딸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차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받아줬으면 안 돼요. 못 고치는 건데. 자기가 들어와서 이제 진짜 잘하겠다고. 처자식한테 잘하겠다고. 내가 너무 죽을 죄를 졌다고. 눈물 하면서 막 범벅을 하면서 울었거든요. 딸 결혼식 문제도 있고 아직도 막내 아들이 또 어리고 그러니까. 늘 그랬듯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본다는 심정으로 이곳 섬에서 조심스레 시작했습니다. 바닷가 앞에 펜션도 짓고 이번에는 괜찮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 식구를 맞았는데요. 첫째 딸을 섬으로 부른 겁니다. 아이가 이혼하고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 상처에서 괴로워할 때 엄마랑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마음도 수술이고 같이 함께하면은 너 위로가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엄마 알았어. 걔 승낙을 해서 들어가게 돼서 같이 장사를 하게 된 겁니다. 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장사하면 괜찮겠죠. 그럼요. 슈퍼마켓 같은 걸 차리셨나 봐요. 네. 마트구나. 성수기에 손님이 북적이고 장사가 잘 됐습니다. 무엇보다 바쁘게 지내면서 큰딸이 이혼의 상처를 털어내는 듯 보여 좋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내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이도 밝아졌고 평생 엄마랑 함께 살자 했더니 알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엄마와 딸의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 큰딸과 함께 지냈던 살림집. 부부는 이곳과 육지에 있는 집을 오가며 생활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떼어놓고 지는 섬으로 들어온 거죠, 혼자. 계획적이죠. 섬마을 외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동안 침묵하던 큰딸이 그날의 사건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사갖고 이제 막 가게로 온 거죠. 이제 손도 얼른 정리하고 들어가자. 이거 샀어, 이거 가서 같이 먹자 이렇게 돼. 마트를 정리하고 집으로 온 시각은 밤 10시쯤. 아빠가 사온 족발을 반주 삼아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가끔 술 한 잔을 기울였는데 그날은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누워갖고 일로 와보래요. 근데 그때 느낌이 조금 이상했어. 또 누워갖고 일로 와봐. 왜? 이러고 들어갔는데 손에 팬티 하나 이렇게 딱 놓고 나랑 연애하자는 게 뭔 소리냐고. 난 딸인데 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나갔어요, 거실로.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고 정은 씨 머릿속엔 온통 어떻게 도망갈까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또 막는 거죠. 계속 막고 잡고 막고 이래서 뭐 문 닫고 그때부터 뛰어갔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섬에서 숨을 곳은 살림집 근처. 아빠가 운영하는 펜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거기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야, 좀 저한테 걸었어요. 그 숨어갖고. 그래서 배가 떠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거기서 숨어서 꼼짝 말아라. 인간 쓰레기 저런 사람이나 죽이고 싶죠, 제가. 그 개를 달랜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걔가. 자, 이게 아빠가 딸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다음날 보낸 문자라는 거죠. 술 핑계 대는 들어가네. 거죠. 야, 근데 이건 좀 진짜 아니네요. 근데 반병 먹었다며요. 네, 술 반병 먹고 무슨 그 이성을 잃을 정도 같아요. 이건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내 딸도 아닌데 어때네요? 네? 내 딸도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첫째 정은 씨는 차 씨와 결혼하기 전에 미혼모로 낳은 딸입니다. 비록 피부친은 아니어도 30년 가까이 보낸 아빠와 딸인데 정은 씨는 그날의 충격과 상처를 가슴속에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보복이 들었고 엄마도 그런 것도 있고 당연하죠. 그것도 있었고. 저는 괜찮았어도 엄마는 때렸겠죠. 혼자서 버티는 게 당연. 아이고, 참, 진짜. 그런데 차 씨는 그날 일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유입을 당했는데 내가 그따고 뒤집어 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가 꼬리 쳤지 내가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키가 크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정말 차 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맞을까요? 바로 이게 거실에 이 문이에요. 이거가 지금 목욕탕이에요. 빤스만 입고 가서 목욕을 해. 머리가 얘가 길어요. 그러면 빤스 입고 물에 그리고 이 티 하나 걸치면 이게 싹 보이잖아. 보이고 차랑차랑 다 보이잖아. 하여튼 그런 저기를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이 여신이가 나를 유거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너 대단한 놈이다. 어떻게 너는 그걸 참고 저기를 했냐. 그런 정도로 내가 들었는데 아유, 참,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딸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건 사실일까요? 야, 너 나하고 연애 한번 할래? 그 소리 딱 한마디 딱 했어요. 손잡고 못 잡았으면 내가 여기서 목을 잘라버려요.
그래 본 적이 없어. 내가 연애 한 번, 야, 너 나하고 연애 한 번 할래? 이 소리는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연애? 아, 지가 연애 한 번은 뭐, 속시 한 번 하자는 얘긴데, 빤스 입고 다 있는데 어떻게 아무리 저기, 이제 친딸이 아니잖아요. 걔는. 아이고 참. 친딸이 아니잖아요. 아, 뭐가 이렇게 당당할까요, 이분은? 아니 그 아무래도 친딸이 아니라도 의붓딸도 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너 나하고 연애 한 번 할래? 그 말 한 게 내가 이렇게 이 실수, 이게 죄인이 됐는데, 내가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 말 자체가 이 같은 놈이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사과하거나 용서를 좀 구하셨나요? 근데 그때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제 얘는 뭐, 아예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전화 안 받고 그래 버리니까 만나는 기회가 없었죠.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았고 용서할 마음도 없습니다. 바라는 건 하나였습니다. 나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 차라리 죽었다는 소식 듣고 싶어. 섬을 떠나도 그날의 악몽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남긴 끔찍한 상처와 평생 가족에게 휘둘렀던 잔혹한 폭력. 이제 그에게 그 죄값을 묻고 싶습니다. 제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데 내 새끼를 어떻게 하라고.